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요, 비례대표를 위한 그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사람들 아니죠. 비례대표 의석을 그냥 이 미래통합당 이쪽에다가 넘겨줄 생각은 꿈에도 안 할 겁니다. 중앙일보가 28일 단독 보도한 데 따르면 이른바 친문 핵심 5인이 마포의 한 식당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친문 5인이 누구냐니까 이인영 원내대표, 또 윤호중 사무총장, 그 다음에 전해철 당대표 특보단장, 그리고 홍영표, 김종민 의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 그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겠나. 이거는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심상정과 연대는 안 된다.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랑 같이 하는 순간 오물에 뒹구는 것이다. 오물이란 건 제가 아주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거 본래 표현은 아주 거친 표현인데 여기서 그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그때는 공수처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될 거라고 예감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리 정치권이 그렇지만 어떻게 이 4+1입니까? 그 패스트트랙 4개 법안 처리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서로 아마 계약을 했을지 뭐 했을지 모르지만 거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상대에 대해서 말하자면 뒤통수를 그렇게 모질게 치는 겁니까? 오물이라고 그래가면서. 예, 그 다음에 당시에 공수처하고 바꿨다는 거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러니까 공수처를 얻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미끼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대의민주제의 근간은 뭡니까? 선거거든요. 이 선거제도가 왜곡되면 대의민주제가 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곡시키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대의민주제에 대한 반역자지요. 그런데 아주 태연하게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대의민주제를 왜곡시킨 줄 뻔히 알면서도 공수처 받아내기 위해서 그걸 미끼로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하고 같이 더 이상 일하는 것은 오물에 뒹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에 신의가 별로 뭐 없다고 해도 이 정도로 이렇게 심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의 고위 당국자들, 또 뭐 실세라는 사람들, 그간에요,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은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미래통합당이 만든 그 미래한국당, 이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하게 모욕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슬슬 이제 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흘리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그건 식사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뭐 그거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을 말을 믿어야죠. 이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제 선거가 가까이 오고 이 표가 또 비례대표 의석이 미래통합당 쪽으로, 미래한국당이죠, 위성정당 그쪽으로 이제 쏠릴 것 같으면 그걸 뻔히 보면 아마 이제 안달이 나서 만들겠죠.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있다가 선거가 임박해서 등장시킬 것 같습니다. 제 예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정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말은 당연히 나와야죠. 이게 도리가 아닌 겁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동안에 국민한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위성정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정의당이나 민생당, 이 민생당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른미래당 그 일부하고요, 민주평화당, 그 다음에 대한신당, 이 정당들이 합쳐진 것이 민생당이죠. 그러니까 정의당하고 민생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그러니까 4+1의 파트너로부터 아주 심하게 모욕을 당했는데 참 어이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심하게 자신들을 모욕 주고 공격하고 이럴 수가 있는지. 그렇지만은 그건 뭐 당 내에서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제발 국민한테는 그런 호소하지 마세요. 그런 하소연도 하지 말고. 왜? 국민은 그런 거 시킨 적 없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대의민주제를 왜곡시키는 줄 뻔히 알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받아내려고
공수처법 설치법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정의롭지 못한 담합, 저희가 있는 이런 담합은 결국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민생당 이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일이 있기를 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정봉주 전 의원 민주당 그 공천에서 배제가 됐죠. 이 사람이 28일 열린민주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열린민주당이 말하자면 이제 비례대표 정당인데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모르죠. 이거 민주당과 사전에 뭐 서로가 이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별도로 독립해서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가면요. 제 생각에는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 흡수되거나 또 연대를 하거나 뭐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아니면 정봉주 의원이 완전히 배제되거나 뭐 그런 수밖에 없죠. 한편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이 국민의당은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신에 비례대표만 겨냥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미래통합당 쪽으로 지역구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셈이 됩니다. 뭐 안철수 대표도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죠. 이 야권 후보를 선택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이 말은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니까 결국은 국민의당이 미래통합당과 선거에서 연대를 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뭐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당이 지역선거에 내보낼 그런 뭐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그간에는 실용 중도 정당을 표방하면서 보수 정당과는 이 연대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못 박았었는데 지금 그 벽을 허물고 있는 셈 아닙니까? 사실 그게 맞는 선택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범자유우파가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뭉쳐야 살고 뭉쳐야 이기는 거죠. 언제까지나 실용 중도 따로 있고 보수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아주 이 사람들 흔한 말로 갖고 놀기에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장에서 같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 22년 대선 때도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안철수 대표도 앞으로도 점점 더 좀 마음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진실로 이기는 길이 뭔지 이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진실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미 그 고민한 흔적이 그 일단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범자유우파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 이 양측을 다 포용하는 그런 정치 세력 그런 정당이 등장한다면 그렇게 대동단결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을 반드시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는 4.15 총선을 계기로 해서 범자유우파 정치 세력 그다음 범자유우파 국민들이 승리의 확신 이걸 가지고 정신무장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